정임아, 배춤을 좀 짜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떨렸다. 김장철만 되면 시작되는 울먹임이었다. 마당에는 배추 200포기. 시어머니는 눈이 붉게 부은 채 배추를 만지고 있었다. 김장이 힘들어도 매년 이렇게 우시는 이유는 뭘까? 그때 남편이 툭 말했다.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그냥 둬. 결혼 15년 늘 저 말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비거. 대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어머니, 또 우세요? 어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나는 남편에게 낮게 물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오늘 알게 돼.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시어머니는 여자를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제발 올해만큼은 그냥 넘어가자. 그러자 젊은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숨길 수 없죠. 정임 씨도 알아야죠. 정임 씨. 그 순간 등골이 식었다. 그리고 그날 15년 묵은 비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의정부시 호원동 58세 박정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임아, 배춤을 좀 짜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장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울먹임이었죠. 마당에는 배추 2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고추 양념이 담긴 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김장 준비는 벌써 5시간째였어요. 시어머니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배추를 다듬고 계셨는데 그 손길이 유독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가가 배추통을 잡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가는 계속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김장은 힘든 일이지만 울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년 김장철만 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벌써 15년째 같은 모습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그냥 냅둬. 남편 상철이가 마당으로 나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편은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차가운 반응이었죠.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데 아들이 왜 저렇게 무심할까요? 보통 자식이라면 어머니가 우시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남편은 마치 익숙한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데. 됐어. 매년 이래.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김장통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걸까요? 어머니, 누구한테 미안하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황급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표정은 무언가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독 쪽을 계속 쳐다보셨어요. 저 김장독에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안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58세 박정임 씨의 사연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도 계속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주머니들은 순자 씨, 왜 또 그래? 김장이 그렇게 슬퍼? 하며 농담처럼 넘겼지만 저는 그 농담 속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네는 매년 김장 때 저러더라. 뭔 사연이 있나 봐. 한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연? 어떤 사연이길래 15년 동안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마치 금기처럼 여겨지는 주제 같았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저는 시어머니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다듬으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정임아, 너는 참 착하다.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너는 모를 거야. 이 집이 얼마나 복잡한 집안인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배추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독 앞에 홀로 서서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김장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김장독 근처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김장독 옆에 주저앉아 흙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마치 그 밑에 뭔가 묻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임아, 나중에 너한테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장독 앞에서 우시던 그 모습,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튿날 김장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마당에 나가 배추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손을 계속 떨고 계셨고 배추통 앞에 서서는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곤 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거의 다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김장통 앞에 주저앉으시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젠 안 할래, 더는 못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5년 동안 울면서도 김장을 해오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드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그리고 품에 안긴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어머니, 왜 또 울어요? 제가 김장하러 오라니까 또 딴소리 하시네.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자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민정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오지 말라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혼자 이 많은 김장을 어떻게 다 하세요? 민정이라는 여자는 태연하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집 식구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죠? 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잠깐만요. 당신 누구세요? 제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민정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아, 정임 씨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정이에요. 민정? 민정이 누군데요? 왜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정임 씨랑 김장 마저 할게요. 민정아, 제발 가줘. 내가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그때 남편 상철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던 남편은 민정을 보자 잠깐 멈칫했어요. 아, 왔냐? 민정아.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 여자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오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왜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 먼저 말했어요. 정임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저는 오빠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다고요?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여동생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어요? 왜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계속 피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고 계셨고요. 이 이상한 분위기, 이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놀라셨죠?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이 가족이 저를 숨기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이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제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민정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죄책감. 오빠가 말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민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로요. 저는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생하죠.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생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생아라니요. 저는 민정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정은 태연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임 씨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임 씨? 그 호칭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지금 저를 정임 씨라고 불렀나요? 며느리인 저를 이름으로 부르다니요. 순간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마치 효녀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잠깐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는 저예요. 당신이 왜 어머니를 돌보는 척 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황당해서였어요. 민정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임 씨,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핏줄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죠. 진짜 가족?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짜 가족이라는 건가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담배만 피우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그냥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마치 경고하듯이 말이죠. 그 말투가 위협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곧 알게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말해줘요.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담배를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정은 제 반응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정임 씨, 놀라셨죠? 15년 동안 모르셨다니 안 됐네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집의 진실이요. 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든 딸이에요.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였죠.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임아,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시아버지한테 사생아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 모두가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여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몰래 저를 만나러 다닐 때부터요. 민정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집안 창피한 일이니까 숨기고 싶었어. 그리고 민정이는 따로 살고 있었으니까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알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정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진정하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죠. 오빠도 저를 누나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분함과는 달리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리를 찾는다는 게 말 그대로예요. 저는 이 집안의 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이제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고 해요. 민정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정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민정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돈이니? 내가 줄게. 그러니까 제발. 돈? 어머니, 저는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집안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자리를 원해요.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김장독을 바라봤어요. 여기 아버지가 자주 오셨던 곳이죠? 김장철마다 이 독 앞에서 서성이셨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아, 거기 건드리지 마. 왜요? 여기 뭐가 있나요? 민정이 김장독을 만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제발. 그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김장독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매년 오셨던 이유, 시아버지가 이곳을 자주 찾았던 이유, 모든 게 저 김장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김장독에 뭐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우실 뿐이었죠. 민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면 파보시면 되잖아요. 저녁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도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올해까진 말리신다잖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뭘 말린다는 걸까요? 싫어. 나도 이제 기여해야지. 아버지 재산도 있고 이 집도 있잖아.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산? 기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 물도 닦지 않은 채 방문 앞으로 다가갔죠. 그래도 엄마, 너무 늦으면 안 돼.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말하지 말라니? 뭐를요? 방 안에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고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이었어요. 민정만이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아, 너 듣고 있었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임 씨,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민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분의 딸이에요. 순간 방 안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남편의 딸이라고요? 저는 민정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상철 오빠의 딸이에요. 아까 아버지의 사생아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민정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다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딸이 있다니요. 정임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가벼웠어요. 15년 동안 딸을 숨기고 살았다는 게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언제요? 언제 생긴 아이예요? 결혼 전이야. 내가 20대 초반에.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 전이라니요. 그럼 민정은 지금 30살이 넘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 건데요? 저는 방바닥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 아이요. 아버지는 따로 있고요.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는 낳았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어머니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 집에 들어와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죠. 민정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권리? 무슨 권리요? 이 집,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요. 저는 이 집안의 적법한 손녀예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녀죠.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왜요? 사실인데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손녀를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를 원했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게 늘 제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유일한 손녀니까요. 민정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정임 씨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15년 동안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저는 딸도 있고 이 아이도 낳았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정확히 찌른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할아버지는 대를 이을 손주를 원하셨어요. 정임 씨는 그걸 못 해줬잖아요. 민정의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아,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저를 부른 건 오빠랑 할머니잖아요. 부르다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임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우리가 민정이를 찾아낸 거야. 왜요? 왜 찾아낸 거예요? 집안을 이어야 해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민정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대신할 사람으로 민정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쓸모없는 며느리였고 민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체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만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정임 씨가 결정하셔야죠. 이 집에 남을 건지 나갈 건지.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았다니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시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정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아니야, 너는 반도 못 들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내 시아버지의 사생아야. 네, 아까 남편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정은 분명 남편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시아버지의 사생아라니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민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정이 엄마는 남편이 젊었을 때 만난 여자였어. 그때 남편은 25이었고 나는 임신 중이었지. 상철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민정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나한테 평생 숨기고 살았지. 상철이도 나중에야 알게 됐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민정은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고모였던 거예요? 그럼 아까 왜 남편의 딸이라고 했어요? 민정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을 원했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지. 하지만 남편은 민정이를 숨겼어.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민정을 찾은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집안을 잇겠다고 상철이가 민정이를 부른 거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요? 그래서 저를 버리려고 민정을 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이가 작년부터 민정이를 만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안부만 묻는다고 했지. 하지만 점점 자주 만나더니 급기야 이 집으로 부르겠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니? 하지만 상철이는 듣지 않았어. 집안을 이어야 한다고 민정이한테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겠다고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자로 드린다고요? 민정의 아이를요? 민정이 아이를 이 집 손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민정이도 이 집에서 살게 하겠대.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상철이는 이혼하자고 할 거야.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이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를 버린다고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찬성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격렬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찬성 안 했어. 내가 말렸어. 하지만 상철이가 듣지 않았어. 민정이도 계속 찾아와서 나를 설득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매년 김장 때마다 우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민정이 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김장동 옆에 묻어둔 유언장에 민정이 이야기를 남겼더라고. 유언장이요? 김장동 옆에 유언장이 있어요? 응,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몰래 묻어놨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고 했지.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상철이가 찾아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에 민정이한테 재산을 주지 말라고 써놨대. 민정이는 사생아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모든 재산은 상철이한테 주고 며느리인 너를 잘 대해주라고 써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생각해 주셨다니요. 하지만 상철이는 그 유언장을 숨겼어. 그리고 민정이를 불러들였지.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아들을 막지 못해서.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남편의 배신과 아들의 배신 사이에서 괴로워하셨던 거죠. 어머니, 그 유언장 지금 어디 있어요? 상철이가 없앴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일 김장동 옆을 다시 파봐야 해. 남편이 사본을 하나 더 묻어놨을지도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을 찾는다면 민정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같이 파봐요. 꼭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언장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오빠. 여기 집도 땅도 다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빠? 누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남편 상처를 말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만 넘어오면 다 끝이야.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유언장 위치도 말해줄 것 같아. 유언장 위치요? 민정도 유언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마. 상철 오빠는 내 말만 들어. 정희미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어. 곧 이혼 서류 쓸 거야.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정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내 아이를 양자로 들이면 이 집 재산은 다 내 아들 거야.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야. 민정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섬뜩했어요. 유언장? 그거 찾아서 없애면 돼. 할아버지가 뭐라고 써놨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나는 이 집안 피부치니까 상속권 주장할 수 있어. 저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정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부치라는 명분으로 시댁 재산을 차지하려는 게 민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상철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잘못만 덮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상철 오빠는 순진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딸이라고 동정하고 있다고. 그게 다 내 연기인 줄도 모르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김장독 근처 다시 확인해 볼게. 할아버지가 거기 뭔가 묻었다는 거 확실하니까. 시어머니 반응 봐서는 분명 유언장이 거기 있어.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더 몸을 숨겼어요. 민정이 부엌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민정의 눈물도 불쌍한 척하던 모습도 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직접 부딪히기로요. 민정이 원하는 대로 당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15년 동안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일어나세요. 민정이가 깨기 전에 김장독 파야 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민정이도 유언장 찾고 있어요. 어젯밤에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김장독 옆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쯤이야. 남편이 김장독 왼쪽에 묻었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저도 같이 팠어요. 한참을 파자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이거야. 이게 유언장이야. 시어머니가 비닐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이 유언장은 내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민정은 내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다. 하지만 나는 민정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민정의 어머니는 돈을 노리고 나에게 접근했고 민정도 그 피를 이어받았다. 모든 재산은 아들 상철에게 물려주되 며느리 정임을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정임은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유언장을 읽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민정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민정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시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민정은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잘 보관해야 해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김장독 옆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민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싸울 겁니다. 제 자리를,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침이 되자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은 마당으로 나와 김장독 주변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유언장은 우리가 먼저 찾았으니까요. 정임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민정이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속셈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네요. 김장 마무리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민정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계속 김장독 주변을 서성였어요. 때로는 혼자 흙을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과 함께 마당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유 원장은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정임아, 오늘 민정이랑 상철이를 불러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유 원장 가지고 오세요. 오늘 다 정리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민정과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민정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같이 모이자고 하시니까. 무슨 가족회의라도 하시려고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히려 약간 비웃는 듯한 뉘앙스까지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임아,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민정이는 우리 가족이야. 남편의 경고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오늘은 다 말해야겠다. 더는 숨기고 살 수 없어. 이 집안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채로는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너는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왔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잖아. 시어머니의 직격탄에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딸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내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던 것도 유 원장을 찾으려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정임이가 들었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임이가 들었어. 내가 이 집 재산을 차지하려고 계획하던 거 다 들었다고. 오빠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시어머니만 넘어오면 다 끝이라고 했다며?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정 씨, 저 다 들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당신이 통화하던 거요. 이 집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땅도 집도 다 손에 넣을 거라고 하던 거 다 들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나는 내가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도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재산을 원하면 어때서요? 저도 이 집안 피부치예요. 할아버지의 딸이라고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정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던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버렸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인이에요. 유언장이 없으면 저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사생아라도 상속권은 있어요. 유언장이 없으면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가 낡았지만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이름이 선명했어요. 있어. 유언장이 여기 있어. 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그 순간 민정과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말은 없었잖아. 내 아버지가 김장동 옆에 묻어두셨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넌 민정이 편을 들게 뻔하니까. 아버지가 다 아셨어.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은 아내 김순자의 단독 소유로 한다. 사생아 문제는 처리했으며 민정에게는 어떠한 상속도 주지 않는다. 민정의 어머니는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고 민정 역시 그 길을 따를 것이 분명하다.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거 내놔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민정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시어머니를 보호했어요. 안 돼요. 이건 시아버지의 유언이에요. 당신이 건드릴 수 없어요. 남편도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아빠는 민정이한테 미안해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민정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다고. 시어머니는 땅에 주저앉듯 소파에 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김장 때마다 그 독앞에 가서 울곤 하셨구나. 민정이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미안해서였어. 나를 속이고 민정이를 만들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는 민정이 엄마한테 속았어.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뜯어냈지. 민정이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재산을 노리고 온 거라고.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딸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DNA 검사라도 해볼까요? 맞아, 피는 못 속이지. 제가 나섰습니다. 당신 엄마가 사기꾼이었듯이 당신도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잖아요. 가족 행세는 다 연기였고요.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함께 지킬게요. 시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통화하던 거 녹음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 오빠. 여기 집도 땅도 다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시어머니만 넘어오면 다 끝이야. 녹음이 끝나자 남편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이랬던 거야? 나는 내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한 줄 알았는데.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상속권이 있어요. 유언장 하나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거야.
내 아버지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셨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민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싸울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제 몫을 찾을 거예요. 민정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내쫓은 거. 그리고 민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임아. 나도 나갈게.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민정이 편을 들었어. 아버지 잘못을 덮어주고 싶었어. 근데 결국 민정이한테 이용당한 거였네. 나도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임이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15년 동안 너를 속이고 민정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니까. 미안해.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이 떠나는 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저를 대체하려고 민정을 불러들인 남편이었으니까요. 여보, 가세요. 저도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 둘이 잘 살면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꽉 껴안으며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속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었어요. 법원은 민정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정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결국 민정은 포기하고 아예 시댁에서 발을 끊었습니다. 연락도 끊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민정이 남자친구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집을 나간 후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작년과 똑같이 배추 200포기가 마당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정임아, 올해는 우리 둘이서 김장하자.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우리 같이 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정임아, 올해 김장은 눈물 없이 하네.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울 김장이 아니라 지켜낼 김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김장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구나. 민정은 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반면 시어머니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우리 같이 김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그래,
정임아, 우리 매년 같이 하자. 이제는 눈물 없이 웃으면서 하는 거야. 김치 냄새가 마당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추향, 마늘향, 젓갈향이 섞여서 가을 공기를 채웠어요.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어요. 저는 배추를 버무리며 김장독을 바라봤습니다. 저 동옆에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묻혀 있었어요. 그 유언장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김장독 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정임이가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우리는 김장을 마무리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김장동 옆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박정임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장철마다 우시던 시어머니의 눈물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15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일까요? 정임 씨와 시어머니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피로 연결된 민정은 가족이 될 수 없었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사연의 시작은이었습니다.